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또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진짜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냥 위성 몇 개 쏘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주 전체를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FCC에 공식적으로 제출했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 연단통신위원회, 그러니까 FCC라고 하죠. 여기서 스페이스X가 제출한 완전히 새로운 위성 시스템에 대한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그냥 접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위성 시스템이 뭐냐? 바로 오비탈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궤도 위 데이터 센터 시스템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우주에 떠 있는 데이터 센터요. 지구에 있는 서버실도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생기죠? 위성 몇 개 띄우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숫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려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요. 위성 100만 개를 우주에 띄워서 거대한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스타링크가 몇 개 운영 중인지 아세요? 9,500개예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거의 100배가 넘는 숫자를 띄우겠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밤하늘 올려다보면 별보다 위성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 위성들이 어디에 떠 있을 거냐면요. 고도 500km에서 2000km 사이에 배치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 국제우주정거장이 대략 400km 정도 높이에 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부터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위성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위성들끼리 어떻게 통신하냐면요. 광학 레이저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성과 위성 사이를 레이저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게 SF 영화 같지 않나요? FCC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를 보면요. 이 시스템은 비지구 정지 궤도, 영어로 NGSO라고 하는데 Non-Geostationary Orbi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정지 위성처럼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빙빙 돌면서 움직이는 거죠. FCC 우주국에서 낸 공식 통지문에서 이 시스템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스페이스X 오비탈 데이터 센터 시스템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통신용 위성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우주 기반 컴퓨팅 네트워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스페이스X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명했느냐예요. 준비되셨어요? 이 시스템은 카르다셰프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카르다셰프 척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 천문학자가 만든 문명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1단계는 행성 하나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문명, 2단계는 태양 전체의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문명, 3단계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문명이에요. 지금 인류는 1단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가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는 태양광이 24시간 내내 쏟아지잖아요. 지구에서는 낮에만, 그것도 날씨 좋을 때만 태양광 받을 수 있는데 우주에서는 구름도 없고 밤도 없어요. 계속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특히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작업들,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학습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을 우주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구에서는 전기세도 엄청 나오고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고 난리인데 우주에서는 태양광으로 무제한 전기 쓰고 냉각은 자연스럽게 되고 완전 효율적이잖아요. 자, 그럼 FCC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브랜던 카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X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지금 FCC가 스페이스X의 제안에 대해서 공개 의견을 받고 있다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3월 초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FCC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 새로운 오비탈 데이터 센터 시스템이 기존 스타링크랑 같이 운영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1세대 스타링크, 앞으로 나올 2세대 스타링크,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 위성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스타링크 위성으로 인터넷 쓰면서 동시에 그 위성들이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위성들과도 연결돼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거예요. 완전 미래 기술이죠? 근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FCC에 뭘 요청했냐면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달라고 했어요. 벤진과 리포트에 따르면요. NGSO 마일스톤 요구사항이랑 보증금 요구사항에서 면제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궤도면이랑 통신빔을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왜 이런 예외를 요청했냐면요. 스페이스X 측 설명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이 시스템의 규모와 구조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위성 100만 개를 관리하는 건 기존에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제안서가 당장 내일 모레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FCC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미래의 우주 기반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구축해 나갈 장기 프로젝트인 거죠. 스페이스X는 이미 전에도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히 AI 작업 같은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는 컴퓨팅을 우주로 옮기면 지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계속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에다가 물리적 공간도 무제한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페이스X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고 있어요. 바로 스타링크 폰이에요. 로이터 통신이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보도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브랜드를 단 휴대폰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대요.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출시 일정은 확실하지 않지만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모바일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스페이스X는 모바일 쪽에서 이미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T-모바일이라고 미국 통신사 있잖아요. 거기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존 스마트폰들도 스타링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에코스타라는 회사로부터 위성 주파수 스펙트럼을 1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사들였어요. 이게 왜 큰 거냐면 위성 통신을 하려면 특정 주파수를 써야 하는데 그 권리를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X에 직접 올린 글이 되게 재밌어요. 스타링크 폰이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래요. 뭐가 다르냐면요. 순수하게 신경망, 그러니까 AI를 최대 성능으로 돌리는데 최적화된 기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스마트폰은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스타링크 폰은 오로지 AI 처리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와트당 최대 성능을 내는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기기라는 거죠. 완전 새로운 개념이네요. 자, 그럼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에게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는지 한번 볼까요? 로이터가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에 따르면요. 스페이스X가 작년에 번 돈이 대략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사이래요.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그중에서 순이익이 8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여기서 스타링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50%에서 80%를 스타링크가 벌어들인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로켓 쏘아 올리는 회사인데 미성 인터넷 서비스가 훨씬 더 큰 돈줄인 거예요. 당연한 게 지금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거든요. 900만 명이요. 그리고 위성은 9,500개가 넘게 운영 중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650개 정도의 위성은 이미 직접 기기 연결, 그러니까 디렉트 투 디바이스 서비스에 투입됐대요. 이게 뭐냐면요. 휴대폰에 별도의 장비 없이도 바로 위성이랑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완전한 셀룰러 커버리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래요. 산속에 있든 바다 한가운데 있든 사막 한복판에 있든 상관없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인터넷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완전 혁명적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스타링크의 모바일 기능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스타쉽에 달렸어요. 스타쉽이 뭐냐고요?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완전 재사용 가능한 초대형 로켓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는데요. 스타쉽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스타링크 위성들을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용량이 2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거기서 20배가 더 빨라지고 용량이 늘어난다? 완전 다른 차원의 인터넷에 상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페이스 XX의 두 가지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 100만 개를 띄우겠다는 오비탈 데이터 센터 계획, 그리고 스타링크, 폰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SF 영화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 같아요. 아직 이 모든 게 계획 단계고 실제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FCC가 정식으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최소한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이러브나인 채널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